이 포스트잇 암기법은 제가 자주 애용했던 방법이고, 이러한 디테일을 살려서 활용해준 덕분에 무지성으로 외워야 되는 수많은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반복해 큰 어려움 없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에요. 오늘은 암기법 무기창고의 7번째 암기법 무기 포스트잇 암기법으로 찾아왔는데요. 다양한 암기법 그리고 최적화된 방법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암기 능력은 점점 더 강화될 텐데요. 포스트잇에 암기할 것을 적어서 외우는 방법은 워낙 유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뻔한 소리 할 거면 이 영상 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한 암기를 할 때 상상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 역시 한창 공부할 때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양을 암기해야 되는 과목을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자취방을 도배하다시피 포스트잇을 붙이고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그 과목을 망해버렸습니다. 봐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 포스트잇의 내용을 한 번 적고 그 이후로는 한 번조차 더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이후 포스트잇 공부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최적화된 포스트잇 암기법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고 닦은 공부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다 알려주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안 누른 사람은 없겠지? 오늘 포스트잇 암기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포스트잇 암기법의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포스트잇을 구입해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을 적어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아 틈날 때마다 보고 외워주는 것이죠. 그 원리는 당연히 암기를 쉽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반복이기 때문인데요. 이해가 잘 되는 개념은 한 번에라도 외우는 게 가능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은 여러 번 보는 전략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포스트잇 공부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포스트잇으로 암기하는 모든 메커니즘에 대해 최적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무엇을 적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해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외울 것을 모조리 적어버린다면 제대로 반복조차 할 수 없어 쓸데없는 공부법이 되겠죠. 우선 핵심 개념을 적을 것인가,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지만 주관적으로 잘 안 외워지는 것을 적을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후자를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개념은 굳이 포스트잇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출문제, 수업, 문제집 등에서 수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도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라도 반복을 해주지 않으면 자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밖으로 꺼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을 완전 구성 내용을 꺼내 적는 사람은 없겠죠.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암기가 필요한 영역을 적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포인트는 단순히 인풋만이 아니라 아웃풋 공부법과 회독 공부법의 장점을 같이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단 외워야 되는 주제 또는 키워드를 가장 위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외워야 하는 라벨링 문장들을 아래에 적어주되 책에 나온 순서 그대로 적지 말고 새치기 암기법에서 설명드린 대로 두 문자 또는 스토리 구상 순서에 따라 본인만의 순서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제가 그룹핑 암기법, 새치기 암기법 등에서 언급했었던 여러 암기 방법 등을 옆에 적어주면 더욱더 효과적인데요. 당장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꼭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 나중에라도 포스트잇을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가로 적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집중력을 2배로 높이는 법 편에서 말씀드린 집중과 보상의 시간에서 집중 시에 막단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이러한 생각을 멈추는 장치로서 책상 앞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상의 시간에 정할 게 없으신 분들은 이 포스트잇들을 쭉 훑어보는 것도 가능한 거죠. 뭐라고요? 차라리 24시간 공부하라고 하라고요? 네, 합격을 위해선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자체를 볼 때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또다시 택할 수 있는데요. 주제 키워드를 보고 나머지 내용은 보지 않고 세부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본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현재 본인에게 그럴 만한 힘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주제 키워드와 함께 나머지 라벨링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즉, 본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웃풋 공부법을 활용해 암기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컨디션이 그저 그럴 때는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반복적 인풋의 하나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중간 단계인 핵심 키워드와 라벨링들의 키워드만을 눈으로 빠르게 훑고 나머지 내용을 연상해보는 것도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때 아웃풋을 하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고, 집이라면 말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옆에 연습장이 있다면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타이핑 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하면서 잘못 떠올렸던 개념이나 키워드는 펜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해 다음 포스트잇 회독 시에 각인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붙일 것인가로 넘어갑시다. 방금 말씀드린 포스트잇 활용을 위해서는 집에 있는 책상 앞 또는 본인 고정 자리인 독서실 책상 앞도 괜찮고요. 학교 책상 위도 구석진 곳에 몇 개 붙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 동선 어느 곳에나 붙이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가령 전등 스위치역, 화장실 문 앞, 냉장고 앞, 식탁 일부,
벽 곳곳 컴퓨터 모니터 앞 포인트는 일단 같은 곳에는 최대한 적게 붙이고 다양한 곳에 먼저 붙여 분산을 시킴으로써 한 번 이동 시 하나씩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쌓이면 한 군데에 여러 개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동선 이동 중에 주제 키워드만 보고 나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재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한데요. 가령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주제를 보고 물을 꺼내고 컵에 따르고 마시면서 세부 내용들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났던 부분들은 다시 물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확인해보는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아웃풋 없이 빠르게 읽어보기만 하고 패스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상 장소나 책상뿐만 아니라 책의 표지 바로 뒤, 책 중간중간에 해당 단원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붙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는 특히 어떻게 뗄 것인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어떻게 뗄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포스트잇 암기법의 활용 점정을 찍읍시다. 이제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거친 포스트잇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시기가 올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퍼펙트하게 외웠다 싶은 것들은 이제 떼줍니다. 하지만 떼서 바로 버리는 건 아닌데요. 바로 포스트잇 노트라는 곳에 붙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어쨌든 처음에 잘 안 외워졌던 부분은 언제든 다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트에 붙여놓고 체인지 공부법 등을 활용해 종종 펼쳐보아 다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트 자체도 여러 파트로 구분이 되는 걸로 구입을 해서 처음 뗀 포스트잇은 첫 파트에 붙이고요. 첫 파트에서 잘 외워진 부분은 두 번째 파트로 옮기고 두 번째 파트 중에서도 더 잘 외워진 건 세 번째 파트로 옮겨줍니다. 보는 빈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순으로 해주고요.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정도면 정말 머릿속에 박혀있는 정도일 텐데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죽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은 확신이 들면 그땐 영원히 떼서 버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 이마에 붙여버리세요. 각박한 세상, 이런 식으로라도 재미를 찾자고요. 이렇게 하다가 싸우지 말고 정리하면 가장 안 외워지는 건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접하는 위치에 붙여주고 잘 외워지고 익숙해진 거일수록 노트 후반부 파트에 배치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포스트잇 암기법은 제가 자주 애용했던 방법이고 이러한 디테일을 살려서 활용해준 덕분에 무지성으로 외워야 되는 수많은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반복해 큰 어려움 없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갈고 닦은 다양하고 심화된 공부법들을 더 접하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고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쩌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서 평생 지켜야 할 숙제, 자존감에 대한 고찰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존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으니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